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 7주차 정신의학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노인정신의학 분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번에도 여러분에게 우리 그 뇌에 관한 그 기능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해마에 관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 해마의 기능 또 이런 노인정신의학에 있어서의 그 치매와 연관되어져 있는 기능들 위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뇌의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해 나가시게 되실 텐데요. 가장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와 같은 그 지루스들이 이렇게 전두엽, 두정엽, 촉두엽, 후두엽 뭐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각각의 그 영역별로 기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투시도로 봤을 때 정중 단면으로 봤을 때 또 그 위에서 아래로 보는 그런 형태로 봤을 때 또 밑면에서 봤을 때의 이러한 모습을 투시도를 통해서 뇌가 어떤 기능들이 있겠고 어느 영역으로 나눠져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능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주의 깊게 보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좌뇌와 우뇌 사이에 이렇게 영역들이 나눠진 것 같지만 사실은 대뇌 변연계 또에 있는 이러한 기능들이 좌뇌와 우뇌와 함께 이렇게 통합하는 이러한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해마 부분을 한번 볼까요? 연두 색깔로 보이는 요 해마 부분이 인간의 그 기억에 관한 이 기능들을 이제 담당하고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강의 시간에는 노인정신의학 부분 중에서도 가장 많은 그 치매에 관한 그 기억력 장애와 관련된 그러한 장애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뇌의 가장 중심 부분이기라고도 할 수 있는 요 해마 부분이 이런 손상이 오게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기억력 저하로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는 그 치매에 관한 부분들을 오늘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일단은 이러한 뇌의 기능에 대한 관심을 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운동 영역 또 감각 영역 또 감각 중에서도 채성 감각 또 시각 또 언어와 관계되어져 있는 부분 그리고 이 언어에 관계되는 이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기능이 나눠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 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런 어떤 그 각각 그 영역별로 나눠져 있는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각각의 영역으로 혈관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혈액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관을 통한 정상적인 흐름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때에도 굉장히 많은 질환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뇌에 있는 혈관들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다든지 바깥으로 터지는 그러한 뇌 혈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이 많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한 그 부유물들, 불순물들이 그 혈관을 막아서 생기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보시는 것처럼 대뇌 변연계를 이루고 있는 시상과 시상하부 또한 이 해마 뭐 이러한 영역들에 해당되는 중요한 많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기능들이 과연 뇌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오늘은 특별히 이제 해마가 기억에 관련된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뇌의 이러한 중요한 부분에 위치해서, 중앙 부분에 위치해서 중요한 기능을 관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 부분의 어떤 기능의 저하로 보아서는 안 되겠고요. 뇌 전체적인 혈관의 영양, 흐름, 뇌의 노화도, 뇌세포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러한 기능들이 떨어지게 될 때에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외부 충격에 의해서도 이런 기능이 손상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또 그 뇌의 그 신경세포의 특징들에 대한 우리 그 기능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천조의 시냅스, 와 대단하죠. 1천조의 시냅스, 또 신경세포는 신경 몸체와 정보를 전달하는 이러한 통로인 그 축삭, 그리고 축삭 종말로 되어서 있는 그 기능, 이런 모양의 이게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그래서 정보가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기억이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신경세포에서의 그 시그널이 이렇게 전달이 되어져서 또 다른 또한 신경세포로 연결이 되어지는 이러한 과정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러한 한 신경세포에서 다른 신경세포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시냅스에서의 정보를 전달해주는 물질들이 필요했고, 그러한 것들을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충분히 생성이 되지 않을 때, 아니면 과다하게 분비됐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뇌 기능에 이제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틸콜린, 또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있고,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들이 하는 영역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또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인데, 더 이제 깊이 있게 이런 것들을 좀 보기에는 지금 저희 정신의학 시간에서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러한 것들이 관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기억하는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정신의학, 또 우리가 뇌기능과 연관되어져 있는 질병, 질환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뇌에 있는 혈관 하나, 뇌에 있는 그 기능의 부전, 이런 정도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신의학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정신적인 측면을 좀, 정신심리학적인 측면, 발달학적인 측면에서의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 강의 시간에 인간의 성숙된 인간에 관한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들, 또 그것에 대한 우리가 답을 한 2차례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성숙한 인간이라고, 성인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나이에 따라서 성장해 가듯이 정신력, 또 우리가 또 마음, 이런 측면에 있어서의 성숙, 또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몸이 발달하는 단계에 있듯이 거쳐야 할 그런 단계라고 하는 것을 또한 살펴봤습니다. 생리적인 욕구, 1차적인 욕구에만 머물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2차적인 그 욕구, 조금 더 그보다 더 고차원적인 욕구를 우리는 가 있는데, 그것은 자아실현의 욕구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혼자만의 먹고 사는 것에서만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를 깨달아가고, 그리고 사회적 공동체로서의
자아 실현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참다운 삶은 무엇인지에 관한 이런 질문들과 질문의 답을 얻어가면서 본인들이 그런 모습들로 성장해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러한 정신적인 이런 발달을 다음처럼 매슬로우의 그 욕구의 5단계로 설명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인간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우리 옛 성현들의 이야기처럼 이러한 사회적인 발달은 꾸준히 우리가 공부하고 또 갈고 닦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야 하는 목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좀 더 생각하는 폭을 좀 많이 더 넓혀서 나, 또 사회, 또 국가, 또 전 세계의 이러한 생태계를 두고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맞춰 나아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꾸준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으로 묶어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앞서서 건강한 성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했던 것처럼 정신적 또 사회적인 존재로서의 안녕한 상태를 우리가 해 나가야 하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완전히 안전한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건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전 세계가 이러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개인에게도 많은 이제 노력이 필요하고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그 연대를 이루어서 공동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WHO에서의 그 건강의 정의를 이렇게 이제 해 놓았고요. 이러한 것들을 실천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신보건법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보건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규칙, 규약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 나가고 있고, 또 조금 더 수정돼야 될 것들이 또 있으면 다시 또 이러한 법들은 다시 개정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법에서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 정신장애인들의 그 인권을 배려하고 또 치료 또는 그것을 예방하고 사회 공동체로 회복하고 정신건강을 유지 증진해 나가도록 우리가 이런 규칙, 법들을 이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장애는 우리가 이제 관가한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거나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로 영향을 미치게 되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치료 비용 역시도 국가 그 경쟁력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건강의학적인 그 측면에서의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례로 한 농부가 자기 집에 그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씨앗들을 이웃에게 나누어 줬다라고 하는 일례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제일 좋은 씨앗은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먹고 살기에도 부족할 수도 있겠지요.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생각을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있는 땅이 건강한 종자들이
잘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해 나가야 내가 가지고 있는 농장, 내가 가지고 있는 밭에서도 좋은 농작물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농부는 알았던 거죠. 이처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이 땅에서 혼자만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넓게 우리는 지구 생태계를 바라보고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정신건강학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필요성을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하고, 그러기 위한 그 연대를 만들어가는 기초적인 그런 또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프로이트의 자기 자신의 나약함이든 아니면 숨기고 싶은 부분이든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런 불안이라고 하는 심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어 기제가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서서 봤었죠. 그래서 뭐 현실 불안, 신경증적 불안, 도덕적 불안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어 기제가 이제 건강하게 발현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역기능적으로도 나타나서 오히려 그 정신 건강을 해치기도 하는 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살펴봤던 이 방어 기제에 대한 부분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기억해 보시기 바래요. 이러한 디펜스 메커니즘에는 억압, 부인, 또 반동 형성, 동일시, 승화, 투사, 대치, 합리화, 퇴행과 같은 방어 기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어 기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쓸 수 있도록 이러한 방어 기제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해 두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방어 기제는 주로 무엇이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주로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동일시를 하고 있는지, 투사를 자주 하고 있는지, 합리화를 역기능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자신의 부족한 많은 부분들을 이런 승화라고 하는 그러한 순기능적인 것으로 해서 계속 멋있는 자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방어 기제에 대한 것들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이제 치매를 주제로 오늘은 이제 노인 정신의학 부분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치매에 관한 사회적인 많은 문제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치매로 인해서 길을 잃어버리거나 가족과 떨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들, 또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녀들도 생기고, 또 치매로 인해서 이상행동을 보이는 부모로 인한 자녀들의 많은 그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이제 문제화 되고 있었고, 치매로 인한 의료비,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증가되어지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이제 제시되어져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에 관해서는 국가가 이 치매에 관한 이 치료와 이런 대책을 만들어 가겠다 해서 치매에 관한 그 중앙기관이 이제 중앙치매센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광역치매센터로 또 이제 또 나누어져서
각 광역별 치매 지원 센터들이 이제 점차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부터 제주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치매 센터가 만들어져서 그곳에서 이제 작업치료사가 일을 하는 것들이 그 작업치료사가 꼭 있어야 하는 것들이 아주 필요 요소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작업치료사가 정신건강의학적인 측면에서의 기초지식을 가지고 이러한 치매 지원 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점차 더 늘어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정신의학적인 측면에서의 또한 그 센터들의 다른 부분의 센터가 또 이제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앞으로도 더 많이 이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들이 이제 되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치매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 더 살펴보겠는데요. 치매에 관한 이 치매 조기 발견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이 책자를 중앙치매지원센터에서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는 이제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치매에 대한 정의를 해보면요. 이것은 특히 기억력에 관한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언어, 또 시공간 기능, 또 실행 기능, 계산 기능, 추상적 사고력 등 인지 기능의 다발성 장애로 인해서 직업적, 사회적 기능이 유의미하게 저하된 상태를 치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억력만 떨어진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 그보다는 더 많은 인지 기능이 이제 손상을 이제 받게 됩니다. 특히 이제 언어 기능이 기억 능력과 이제 함께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시공간은 예를 들면은 집을 잘 못 찾는다든지 앞, 뒤, 위, 옆에 이러한 지정학적인 방향 감각 1층, 2층 뭐 이런 위치 감각까지도 떨어지게 되는, 조금 더 가까이는 화장실 위치를 못 찾게 되는 뭐 이러한 기능까지도 이제 연결이 되겠고요. 실행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서 무엇인가를 머릿속으로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손과 발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떨어지는, 운동 기능들이 이제 떨어지게 되겠고, 계산 기능이 떨어지면 가장 힘든 건 돈 계산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장보기를 이제 못하게 된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고, 은행 업무도 역시도 못하게 되는 그런 기능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추상적 사고력 역시도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더 큰 문제는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역할 수행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러한 기능들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이제 치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치매가 문제인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그에 대한 답을 이제 만들어 보면요. 이 치매 먼저 이제 진단은 어떻게 내려지냐면, 단순히 기억력만 떨어진다고 해서 치매 진단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앞서서 본 그 기능들 기억하시죠? 그러한 것들이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인지 영역에서 이전의 수행 수준에 비해서 현저하게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되는 증거가 확인이 되어야 치매 진단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인지 저하는 일상 활동에서 독립성을 방해할 정도의 인지 저하가 나와야 이것은 이제 진단이 나오게 됩니다. 앞서서 DSM-5를 통해서 정의한 인지 영역 6가지 기능을 살펴보면,
학습과 기억, 또 언어, 집행기능, 복합적 주의, 지각, 운동, 사회인지가 바로 이 인지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완치가 가능한 치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100명 중에서 5에서 10명은 완치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치매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이죠. 뇌종양에 의해서 치매가 왔지만 뇌종양이 제거된 이후에는 이러한 치매 기능이 좋아질 수가 있고요. 또 심각한 우울증이 왔다가 우울증이 감소되게 되면 또 이 역시도 좋아지게 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갑상선 질환, 약물 부작용, 영양 문제 등이 있게 되면 사실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시간들이 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일찍 발견해서 치료하면 사실 이러한 치매가 오는 것을 막게 되고 또 회복하는 이러한 기회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매는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치매의 조기 증상이 있을 때 빨리 발견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그것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국적으로도 치매 조기 선별 검사를 건강검진과 함께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검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그러한 치매 이 선별 검사를 하는 일을 여러분이 이제 많이 하시게 되는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치매 어르신증 100명 중 5명에서 10명 아까 말씀 이러한 퍼센티지에 의해서 이러한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이제 완치되는 그런 경우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또한 치매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그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이런 빨리 시작하면 효과가 또 좋게 되고 또 이런 조기 발견을 통해서 문제가 시작되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적절한 방어책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해결해 나간다면 악화된 그 치매 노인들의 이러한 이상 행동들을 이제 막게 되고 그에 따라서 삶의 질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순기능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매의 조기 발견의 또한 중요성은 보시는 것처럼 체계적 치료와 관리로 환자의 삶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병의 악화로 인한 다양한 문제에 미리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길을 못 찾고 또한 일상생활 중에서도 신변 처리, 개인의 위생 이런 부분들도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점차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 제도적인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시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업치료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치매 치료에 있어서의 그 전문 그 치료 인력에 해당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병의 악화로 인한 경제적인 이러한 문제들이 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그런 은행 업무라든지 돈 관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 되는 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 어르신의 판단력이 상실되기 전에 유산 상속과 같은 경제적 혹은 법적인 문제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들도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돕기 위한 제도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그 부분들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치매 환자들을 돌보는 비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돌봄 시스템으로 이제 전환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치매를 조기 발견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빠른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노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다양한 기능 저하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사장애가 이제 대표적인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고혈압, 당뇨와 같은 이러한 순환기 문제들, 그 외에도 영양학적인 문제들도 꽤 많습니다. 또 그 외에 지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합적으로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기 위한 이런 것들을 함께 이제 해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이제 대책 면허는 그 판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생기는 정말 많은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산상속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성년 후견인 제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것이 성년 후견인 제도가 많이 이렇게 확산되어져서 활용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제 이런 것들 제대로 이제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순리적으로 해 나가기 위한 것을 돕는 그런 성년 후견인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고 황정순 님의 그 유산 싸움의 사례를 보더라도 90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신 이 배우 황정순 님이 계시는데 80억 원 상당의 단독 주택을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법적인 소송에 이제 해당하는 일들이 있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정순님이 사실 치매를 앓고 있어서 이제 유언장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또한 이제 조카 손녀인 경우에는 이러한 특정 후견인으로 이제 선임되어서 유산 처리 과정을 후견인을 통해서 하도록 이제 조치하고 하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순화적으로 이제 해결해가는 방법들을 이제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나는 재활이 환자의 삶의 질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환자의 손상된 부분을 회복될 수 있게 해주며 그 회복된 상태를 수년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고 믿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값비싼 기관이 아니라 너무 복잡하지 않은 몇 가지 개념, 좋은 친구나 심리치료사의 지원, 그리고 희망과 노력이다. 여러분들께서 사실 이게 아직 안 하다 하실 수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치매를 앓고 있는 대상자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앞서서 간단히 우리 치매에 대해서 살펴본 것들을 근거로 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서 다음에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상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올리는 게 이번 시간에 이제 과제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그 과제를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서 보신 영상 정리하시고 문제를 풀어보셨습니다. 다음 시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